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한국적 다문화 상담, 우리 교재는 이거거든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다문화 상담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교재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교재는 뭐 한국적 다문화 상담이지만 학지사에서 나온 수업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여러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뭐 토론이 안 되니까요. 아쉽지만 뭐 지금은 일단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강의실에서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 상담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만 조금만 리뷰를 한다고 한다면, 아, 네. 이건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업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홉스테더가 분류하고 있는 문화적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권력 거리가 큰 문화, 즉 불평등을 수용하는 문화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책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웬만하면 수용하는 그런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합주의 문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성성의 문화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리고 모성을 회피하는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이 용인되며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무엇이 되냐? 기준이 된다.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계층적 구조를 강조한다.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강조하는 우리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뭐 권사, 서리집사, 권찰, 뭐 구역장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불평등 수용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며 정부와 경제체제의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등은 집합주의적인 특성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죠. 집합주의적인 특성, 소위 말하는 군대 문화, 군대 문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집합주의 사회라는 것은 잘 들어오는데 이름에 있어서 성이 중요시되고, 그렇죠.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는 그러한 것들도 집합주의 사회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뭐 충분히 여러분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러한 것들이다.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남성성 대 여성성의 경우에서는 홉스테드에 의하면 자기 주장대 겸손으로 이제 대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형적인 남성 위주죠. 전형적인 남성적인 특성이 강한 듯하지만 또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성의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겸손은 가장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이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은 이런 문화적 경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침략했거나 중국을 먼저 침략한 경우는 거의 없죠.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강한 회피 성향을 보여준다. 또 흑백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토론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 사실 저도 토론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인데 토론 방송을 보다 보면 결론이 없죠.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결론 네가 알아서 내라 이런 거죠. 우리는 주장만 한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높고 바쁘며 감정적이고 쉽게 공격적인 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다른 타 문화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자기 분석. 일단 다문화 상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떤 문화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오늘은 한국 문화의 특성에 나타나 있는 대한 이해에서 이러한 것들이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한국문화, 불교 한국문화, 유교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문화의 심리적 이해에서 체면, 눈치, 수치심, 우리주의, 정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담에서 한국 민족은 세계에 보기 드물게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을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특한 언어, 중국 언어도 아니고 일본 언어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 한국이 중국 언어도 아니고 일본 언어도 아닌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게 되어졌는가, 그 문자를 가지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놀라죠.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중국 문화와 많이 섞여 있는 것도, 유사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온 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엔 종교와 철학, 그리고 세계관 및 가치관과 심리적인 특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종교 및 철학적 요인을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바탕을 통해 형성된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징을 오늘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꼭 사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제가 왔다 갔다 하죠.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 한국의 삶 속 깊이 스며 있는 철학은 수천 년 동안 농경사역, 특별히 우리는 농경사를 이루며 살아온 시기부터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도시 중심적인 사회이지만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다 뭐 거의 대부분 농부였어요. 제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셨지만 뭐 어쨌거나 농사를 지으셨던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다 사실 뭐 농부의 자녀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사실 농경사회, 농업이잖아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우리나라의 생산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역사의 초기부터 종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 문화의 건재는 초기 농경사회로부터 기원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지금 안 해도 되지만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농경사회로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대가족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농경사의 특징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족사회 그리고 대가족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하면서 할 때. 그리고 이에 기반된 샤머니즘적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샤머니즘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토테미즘적인 영향이 뿌리 깊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샤머니즘이 뭐고 토테미즘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 토양 위에 불교, 유교 그리고 이 토양 위에 이렇게 샤머니즘적 토양 위에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 등의 외래 종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적 종교성을 표현하면서 문화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의 이런 것들은 샤머니즘,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 위에 불교, 유교, 기독교들이 들어와서 수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뭐 기독교 목사지만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인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문화의 특성, 그 중에서 먼저 종교적 특성을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무속신앙과 한국 문화, 이제 샤머니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머니즘. 도대체 샤머니즘이 뭔가? 일단은 이 PPT를 좀 보고 하고 나서 뭐 이제 하면 되겠죠. 이 샤머니즘의 어원은 알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샤만에서 나온 건데요. 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아는 자라고 하는 뜻이다. 이 샤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아는 자라는 뜻. 뭔가 알아. 뭔가 알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안다. 이게 샤먼이 되겠죠. 샤머니즘은 사람들이 평상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게 무당입니다. 무당의 중재를 빌려서 신령들의 도움을 청하는 종교. 이게 이제 무속신앙 혹은 샤머니즘입니다. 신적 존재와 일반인 사이에 무당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 이게 뭐냐?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임무과정, 신접이에요. 무병을 안게 됩니다. 무당은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줘야 할 업보를 갖고 태어난 존재로서 일반 사람들이 평생 당할 고통을 단시간 내에 경험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민중들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할 때 무병을 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우리 TV나 뭐 영화 드라마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하고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민족적 샤머니즘은 한국 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신세계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데 외래 종교나 문화도 민족적 샤머니즘 속에 융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래 종교,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기독교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한국인의 성격이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의 예로 길흉 화복을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나 현실에 대한 책임이나 윤리적 결단이 없는 기복적 현실주의, 그리고 모아지경이죠. 모라지경적인 부흥의 스타일, 축복권의 상징으로서의 목사직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또 한국인의 놀이문화 속에도 샤머니즘의 영향은 매우 뿌리 깊게 나타나고 있다. 술로 인한 망아적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은 음주문화, 그 노래방에서 신명 들었던 집단 간부 대중화 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나왔네요. 불교 하기 전에 이제 샤머니즘 하겠습니다. 자, 샤머니즘이 뭔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샤머니즘은 간단합니다. 자, 샤머니즘 합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간단합니다. 뭐가 있느냐? 샤머니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샤먼이 있어요. 샤머니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샤먼이 있어요. 이 샤먼은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이 중재자는 아까 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재자는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 알고 있다는 이건 뭐예요?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 어떤 신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재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뭐냐? 신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샤먼입니다. 샤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오느냐? 이 중재자인 어떤 중재자? 신과 인간의 중재자인 이 샤먼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샤먼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먼은 이 인간을 위해서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인간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든 뭐 굿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중재자적인 모습. 샤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샤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샤먼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무당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무당이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단순히 무당들만 샤머니즘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에도 샤먼적 존재, 이 무당을 두고 섬긴다고 보지만 무당을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 중재자에게 와서 나의 문제나 그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황 신부들이죠. 신부에게 가서 나의 죄를 고하고 신부로 재산을 받고, 로마 카톨릭교의 중재자적인 역할, 신부의 중재자적인 역할, 제가 볼 땐 샤머니즘입니다. 목사, 여러분들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신의 대리자인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합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는 신도 아니고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요. 단순히 목사로서의 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삼중직이 있어요. 목사의 삼중직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면 저도 목사니까 삼중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샤먼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샤먼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성도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아파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옵니까? 목사님한테 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또 와서 신방 예배 드리면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한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도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또 신천지 지금 하도 신천지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미 이단이라서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이단은 제가 보건데 모든 이단은 아니겠군요. 모든 이단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는 다 샤머니즘이에요.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가 가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잖아요. 이 전형적인 샤머니즘이에요.
안상홍이 하나님의 아버지였어. 성령이었어요. 근데 아까 성령이 죽었거든요. 안상홍은 죽고 나니까 와이프였던 장길자호가 하나님의 어머니라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라잖아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샤머니즘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그냥 또 기독교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보시면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가능한가? 목사를 거의 샤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샤먼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90% 문제는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서 양들을 잘 돌보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지 뭐 신의 대리자나 중재자나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근데 샤머니즘이 잘 먹혀요. 왜 먹히는가? 이 사람은 연약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지만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한국 교회 뿌리 깊게 정말 몇천 년 동안이나 수천 년 동안, 약 5천 년 동안 한국인의 심성 속에 이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 샤머니즘이 먹힌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의 모습 보시고 많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 보세요. 왜 그럴까? 제가 청년 시절에도 말했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뭡니까? 카리스마틱한 이 신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목사님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 왜? 우리 심성 가운데 이 가장 기본적인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정말 뿌리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목사도 카리스마적인 그런 샤먼적인 그런 목사를 요구한다라고. 물론 지금 점점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바뀌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뿌리 깊게, 한국의 문화 속에는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입주 예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40일 작정, 뭐 100일 작정,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철야기도.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너무 말하게 하면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또 뭐 계속 비판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절제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샤먼은 중재자가 있으면 무조건 샤먼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 샤먼은 뭔가 우리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신의 뜻을 알고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샤먼이 존재하면 이게 다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이 샤먼이 무당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내에도 신부가 샤먼일 수 있고 목사가 샤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수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